안녕하십니까, 공간성형외과 함기원 원장입니다.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좀 이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비율, 이런 환자분은 이런 수술 또는 이런 환자분은 이런 수술은 계획하지 마셔라 라는 눈성형 공식 모음집에 대한 좀 설명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식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보고 암기를 해야 머리에 남기 때문에 이 뻔한 얘기를 또 하네, 뭐 예전 영상에서도 또 썼던 표현이네, 이렇게 생각들 마시고 요약해 보자면 눈 주변에 공백, 공간, 여백을 좀 신경 써서 좀 기억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저는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눈썹의 위치를 잘 봐야 하는 공식 원이에요. 눈을 그려봐요. 위에도 속눈썹 있고 아래도 속눈썹이 있어요. 까만 동자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눈썹 이렇게 있어요. 눈썹이 멋있게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썹이랑 속눈썹 사이에 간극을 좀 보자는 거예요. 눈과 눈 사이, 윗속눈썹 아래 속눈썹 사이의 간극을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눈썹과 윗속눈썹 사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눈꺼풀의 간극이 1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상적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눈을 조금 더 이제 속눈썹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눈썹의 포지션을 저희가 좀 움직여도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할 때는 보통은 요 정도 이제 균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눈썹이요, 이렇게 덮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저도 그렇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처져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눈썹에서부터 이 처진 피부까지의 거리, 이게 느껴지겠죠? 네. 그러니까 간극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죠. 눈썹이 이렇게 짓누르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그러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면 눈썹과 속눈썹의 간극이 마치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여져요. 눈썹 쪽에다가 절개선을 넣고 뭐 눈썹 파 거상술 이렇게 표현하는 수술을 진행해서 얘를 이렇게 리프트업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상안검 수술을 해서 여기에 쌍꺼풀을 만들면서 이제 처진 조직들을 좀 제거를 하고 여기에 예쁘게 쌍꺼풀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진 조직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약간의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대로 툭 떨어지던 게 한번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훨씬 더 눈을 좀 덜 가리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눈썹과 속눈썹의 간극이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간극이 멀면 멀수록 인상은 좀 부드러워진다. 너무 극단적으로 멀면 약간 맹해 보이기도 한다. 좁으면 좁을수록 강해 보이고 분명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너무 좁다? 좀 답답해 보이는 거죠.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 안 하든요, 화장을 심지어 할 때도 눈썹과 속눈썹의 간극이 너무 좁다, 화장을 진하게 까만색으로 다 색칠, 더 강해 보일 수밖에 없고 더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눈이 주는 느낌이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꽉 채워진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돼요. 눈썹의 위치가 내 눈을 계획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에 좀 집중을 해보자.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눈의 길이보다 좁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일단 답답한 상태에서 시작인 거예요. 답답한 상태. 근데 여기를 더 열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더 열어요. 이런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과 눈 사이의 간극이 극단적으로 너무 멀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기가 1인데 한 이 정도가 1일 것 같거든요. 근데 멀죠. 이만큼의 여백이 더 있고 여기도 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얼굴의 정중면이 너무 펼쳐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광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또렷하지 못해요. 눈매가 주는 느낌이 좀 덜 분명해요. 좀 맹하죠. 눈과 눈 사이의 거리에 집중을 할 때 단순히 멀면 좁히자, 좁으면 넓히자,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멀면 좁힐 수 있는지, 수술이 도움이 될런지를 좀 생각해보자. 좁으면 더 이상 그쪽에 코든 앞트임이든 이런 눈과 눈 사이 쪽에 뭔가를 자꾸 하는 거를 좀 피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재오거든요. 뭐 저는 2.3cm인데요. 그러니까 23mm인데 무조건 여기는 하면 안 되겠죠. 3.3cm 33mm니까 저는 무조건 좁혀야 되겠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표준 미리수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눈과 눈 사이의 간극,
내 눈과 눈 사이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반대편은 아주 짝짝이가 심하지 않으면 거의 1에 수렴할 거잖아요. 1.01일 수도 있고 0.99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를 1이라고 봤을 때 눈과 눈 사이의 간극이 1에 수렴할수록 좋다는 거죠. 1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꼭 수술을 하자는 게 아니지. 근데 1보다 난 머네? 그냥 앞에 좀 화장하고 다니면 되죠. 이렇게 많죠. 앞트임 상담하러 오시는 여자분들 중에 뭐야 괜찮아? 화장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세 번째 공식은 공식 3은 눈 아래 집중하는 건데요. 까만 동자의 흰자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 어디를 좀 더 눈을 확장시키면 좋을지, 그러니까 눈의 어떤 쉐입을 좀 고치면 좋을지.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인데요. 앞쪽이 이렇게 흰자의 면적이 잘 열려 있어요. 근데 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딱 봐도 앞쪽은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뒤쪽은 뭔가 이렇게 좀 옹졸하게 딱 너무 답답하게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뒤를 좀 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눈이 여기가 꼭지점이거든요. 근데 꼭지점이 여기로 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눈꼬리를 일로 내리고 싶으면 아이라인 이렇게 좀 칠할 거고, 눈꼬리를 이쪽으로 좀 올리고 싶으면 아이라인 조금 위쪽으로 칠할 거고, 뭐 이렇게. 이게 수술로도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이 대입이 되는 거죠. 뒤가 답답하니까 뭘 하고 싶냐? 뒤를 좀 열고 싶은 거죠. 근데 눈꼬리가 이 지점은 이 지점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낮추면서 눈을 열 때 보통 제가 빗금친 부위를 이제 확장을 하면 뒤트임, 밑트임 이런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까만 동자를 센터에다 두고요. 까만 동자를 센터에다 두고 앞쪽에도 흰자의 면적이 있고 뒤쪽에도 흰자의 면적이 생겨요. 너무 당연히. 사진을 정면을 응시하고 만약에 찍었을 때 기준으로 까만 동자에서 좌우에 위치하는 앞뒤의 흰자의 면적이요 비슷하면 일단 균형감이 좀 좋은 편이죠. 뒤쪽, 이 귀 쪽에 있는 흰자의 면적이 정말 조금 넓을 때 저희는 눈이 좀 길고 시원하다라고 느낀대요. 뒤쪽이 이렇게 좁게 생겨서 만약에 진료실에 온 환자분들은 디미트임을 권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비율상도 좋아질 거고, 눈도 길어 보일 거고, 눈도 커져 보일 거고, 시원해 보일 거고, 눈이 답답하게 올라붙은 느낌이 화장의 뭐 이런 표현들도 훨씬 더 사실 수술했을 때가 더 자연스러울 거니까. 앞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원래 있었으면 좋겠는 아까 처음에 그렸었던 곡선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앞쪽이 좀 이렇게 눌린 듯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수술로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를 확장하는. 그래서 이 구간은 눈꼬리 주변이니까 뭐 보통 윗트임 이렇게 표현하죠. 앞트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속눈썹이 이렇게 상방 이동돼야 되니까 뭐 안검 하수를 교정하는 수술 또는 뭐 눈매 교정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눈이 그냥 균형감이 딱 맞아지는 거죠. 앞쪽이 이렇게 눌려 보인다? 이거는 균형감상 얘를 이렇게 열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수술인 거죠. 눈의 공식 1번 눈썹의 위치, 눈썹과 눈 사이의 공간이 중요하다. 2번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가까운지 먼지 꼭 확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코의 윤곽선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은 자, 흰 자의 면적, 앞뒤 흰자의 면적을 확인하여 어디 쪽의 면적을 바꾸는 것이 적절할지 확인해야 되고, 속눈썹의 모양은 위쪽, 아래쪽 속눈썹 할 거 없이 반드시 곡선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아름다운 눈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눈에는 많겠지만 눈 주변의 면적이나 비율상으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다른 공식으로 또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공식이다. 공식은 머릿속에 넣고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눈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공간성형외과 함기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